안녕하세요, 비곤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랑 위에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라고 나열해 드리기보다는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뭐 중요하고 또 내지는 여러분들한테는 소소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희생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도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상대방일 수도 있고 과거, 현재에 대한 상대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리딩 참여하시는지는 제각기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서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또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치사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한마디, 그 희생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한번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켜줘야 되겠죠. 이 상대방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내 희생이 고결한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회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메시지도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말 한마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 오늘따라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제가 하단에 해당 리딩 시간대를 적어 두었으니까요. 선택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바로 해당 리딩 시간대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희생 부분에 있었을 때 상대방한테 또 알려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우회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지 그 메시지가 들린다면 함께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그 사랑 자체,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여러분들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원래 그러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상당한 희생을 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흡사 본인을 상당히 던져버리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카르믹한 게 많이 느껴져요. 좀 운명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더 카르믹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그 모든 스쳐 지나가든 마주치시는 모든 그 유의미한 그 연인분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는 연인분들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시는 그 분들이 하고의 관계성 자체가 상당히 카르믹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카르믹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어떤 굉장히 논리적연하신 분인데 상당히 그 상대방 분들한테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너무 많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또 사랑이 있을 수 있죠. 뭐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를 바라볼 때 유의미하게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사랑도 있는 거고요. 모르죠.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사랑도 있는 거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논리가 있는 분들인데 사랑을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내가 흔들려 버린다? 한 번씩 할 때마다 굉장히 미천이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그런데 그룹 1번 분들 중에 굉장히 뒤섞여 있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과거의 인연을 많이 쳐다보시는 게 느껴져요. 특히 유의미했었던 과거의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게 뭐 결혼으로 갔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결혼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언약까지도 갔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 부분을 잊고 살려고 그런다.
근데 내가 그때 했었던 것이 과한 희생이었는지, 내지는 뭐 응당 나도 공치사 받아야 되는 희생인지, 내지는 내가 값을 매겨가지고 그 값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어떤 희생이었는지 난 알고자 한다. 근데 미래에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위해서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할 때 거기다 값을 붙이시기 시작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응당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이 정도는 이 사람이 해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잽을 날리면서 약간 훅을 날리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상대방 분들이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시는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약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분들은요, 조금은 응당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실타래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매트릭스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 이런 응당 난 받아야 돼. 이게 비단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분들이 그냥 난 받아야 돼. 뭐,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난 받는 축에 나는 낄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 넌 받기만 할 거야? 또 돌려줄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그걸 좀 우회해서 이 사람한테 좀 속삭일 수 있는 말들이 또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그러니까요. 만약에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 된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지. 근데 여력은 남아있으세요. 실제. 여력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화수분 같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주시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카르믹하던 안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는 스타일의 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적인 부분이나 뭐 학업적인 부분들, 내지는 뭐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식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논리정연하게 행동하시는 건 알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논리정연하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시각적으로나 외관적으로 보였을 땐 여러분들이 화합과 조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느껴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화합과 조율, 그리고 굉장히 유순하게 잘 흘러가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격에도 당연히 맞고요. 근데 헌데 이 상대방 어떤 분들만 만나면 난 모르겠다. 다 던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냥 받아 챙기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상당히 그러면 이 관계성 자체가 잘 돌아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상대방들이 조금은 그냥 받아 챙기시는 스타일인지라 여러분들이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던져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다시 한번 또 사랑에 빠진다면 내지는 뭐 지금 과거의 인연이 느껴지진 않지만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다면 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흔들려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는요. 어느 시점부터냐면 내가 이걸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안 돌려받는다. 내가 그 돈 꿔줬는데 안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그냥 연락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오는 행동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상관 안 하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겠죠.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길 바랬는데 너는 안 돌려주는구나. 근데 또 이런 부분도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얘기를 했건만 뭐 말싸움으로 번졌다던가 내지는 상대방이 기껏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한다던가 또 상대방이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사회에서도 그렇게 논하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이 사람들이 쏴붙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들 있죠. 비논리적인 것 같다? 신경질적인 것 같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너만 유별난 것 같다? 그런 말들 있죠.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든지.
제가 근데 그 말씀 드릴게요. 이 상대방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마주치시는 이 상대방 분들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능통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실 분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있죠. 여러분들 존재를 던져버리는 게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던져버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흡사 영혼을 다 던져버리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의 극친, 사랑의 극찬, 사랑의 칭송 자체가 굉장히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 뭐 이런 건 다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니야. 네가 해준 건 다 세속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난 한 행동이건만. 근데 이 상대방 분들은 영혼과 마음 이게 또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독특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이 뭐 제가 칭찬의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독특하다는 거는 알 수 없다에 가깝겠죠. 레지스터가 안 된다. 입력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 입력이 안 되는 이분들이 뭔가 나쁘다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상당히 인기 많으신 분들처럼 느껴져요. 이 상대방 분들. 앞으로 만나시는 분들이었던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난 분들을 지금 리뷰를 하고 계시던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내지는 나는 앞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라고 하실 때 그때 이분들의 어떤 인기나 예를 들자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만큼 그룹 1번 분들만큼은 좀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인기가 많다는 거는요 사람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우리 기자들 플래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은요 진짜 실제로 퓨어하게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자들의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요 다 주변에 인기 많아요. 무슨 짓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인기 많아요. 이 인기라는 거는 그건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점, 그 상황에 줬던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인기가 치솟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인기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계속 볼까요? 뭐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회해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희생들, 나의 존재를 던져버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영혼 얘기해드렸죠. 영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 내 마음은 당신 거야. 내 마음은 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대해주는 거야 라고 한들 이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레지스터가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난 당신의 영혼 그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그 영혼에 대해서 논하시는 게 상당히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방점에 여러분들을 콕 찍어 놓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영혼 자체가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만나보신 분들은 이 상대방 분들 어떤 관념 속에서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자다, 내지는 종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우리랑 같아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당장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당신의 영혼 자체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을 기쁘게 만든다. 내 영혼이 느껴지는 거는 당신의 존재 때문이다. 나도 당신의 영혼을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비논리적으로 들려서 난 그걸 못해, 그 비논리적으로 들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영혼에 대해서. 스피리추얼한 거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요. 소울 있죠. 소울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냐? 아니에요. 그냥 소울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심신을 맞물려 놓는 어떤 연결고리 있잖아요. 그 영혼. 우리가 죽으면 빠져나간다라고 믿는. 우리가 죽으면 마음이 빠져나가진 않죠. 영혼이 빠져나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영혼이에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쩔 때는 굉장히 심드렁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기쁘고 어쩔 때는 왔다 갔다 한다. 약간 무드 스윙이 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빠져들어가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한때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잘 모르겠다? 굉장히 자기만 유별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분들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이 사람한테 칭찬을 계속 해주겠죠. 내지는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 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자율권이나 자유로움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죠. 우리 우정은 그렇죠. 그 친구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래니 저래니 같은 건 얘기 안 하죠. 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인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던가 물어보지 않던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사람 좋은 면만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레지스터 하죠. 우리가 그것만 입력하거든요. 그 이상은 우리가 도가 지나칠 수 있다, 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한테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장 여러분들 편에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요, 여러분들 그 어떤 시간 같은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없이도 보내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요, 이분들 이 히스토리 있죠. 개인의 어떤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년도에는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달별로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개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히스토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나는 싫다, 나는 굉장히 이게 오손도손 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상대방 분들하고는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인터랙션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챙기고 나도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내 사랑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시급하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나는 스타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음 사랑은 어떨지 또 지금 사랑은 어떨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당장에 풀어야 하는 숙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리딩 주제가 여러분들의 희생 관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은 성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린 부분 있죠. 당장에 누군가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과히 이롭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카르믹한 분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르믹한 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카르믹한 인연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땐 카르믹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트릭스에 가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린 유의미하게 서로와 서로 간에 운명적인 것들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승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음 생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 논리는 이해가 가죠. 다음 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생에서 우리가 또 새로 만든 인연에 대해서 다음 생에서는 또 어떻게 승화되고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이번 생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 인연이 아니라고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자꾸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영혼 부분, 어쨌든 간에 당장에 여러분들 누굴 만나서, 그리고 만나신 분들이라면 누군지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후벼 파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이나 이 존재를 던져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패배감이나 내지는 자괴감 같은 걸 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안 돌아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한테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의 영혼 레벨에서, 그 영혼 레벨에서 너와 나는 대화를 나눈다, 너와 나는 그런 어떤 관계이다라고 일종의 뭔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계약서요.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계약서 있잖아요. 매뉴얼 막 이런 거 있죠. 뭐 보험증서 같은 거 보면 꼼꼼히 다 읽어보고, 저 그러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히. 뭐 예를 들면 뭐 뭔가 약을 처방받았어.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는, 시간이 안 나서 못 보시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서다, 문서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과의 어떤 소울 컨트랙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울 컨트랙트를 만들어 나가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소울 컨트랙트. 이거 볼까요? 튀어나온 거.
조금은 그러니까요. 이번 이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뭐 그런 의미의 어떤 이 메시지는 아닌 것처럼 저한테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그만이었던 어떤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과 사랑에 빠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더 그 사람한테 희생을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나는 뭔가 메아리로나마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멈춰 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떤 컨트랙트를 뭔가 픽스를 한다든가, 뭐 글로 쓴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연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소울 자체를 던져주는지, 나는 어떤 희생이 뭐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영혼을 나한테 던져주는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계속 희생을 하신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볼게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그으셔야 돼요. 소울 컨트랙트와 보다도 더 중요한 거겠죠. 바운더리겠죠. 그렇지만 이만큼은 주고 이만큼 더 안 준다라고 하면 우정이나 사랑이나 유지가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소울 레벨을 계속 건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소울 레벨을 계속 건드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분들이 소울 레벨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게 계속 반응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분들과의 어떤 굉장히 교집합은 느껴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라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뭔가 이 상대방 분들 지금 리뷰를 해보시려고 하는 이 상대방 분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마치 해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 하시고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예요. 지금은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터링이 아니죠. 일종의 뭔가 다른 어떤 유의미한 어떤 소울 컨트랙트인 거죠. 그 영혼의 어떤 계약서 같은 건 거예요. 지금 또 보여지네요. 더블로 컨펌 되는데 여러분들 또 놀래하시진 마시고, 이게 아무리 지금 팩스 카드긴 하는데 놀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한참 드린 거예요. 이 카르믹한 어떤 레벨의 어떤 사랑을 마주친다는 건요, 꼭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르믹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믹한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다음 생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생을 생각했을 때는요, 이번 생에 어떤 프레시한 어떤 사람들,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사랑하고 교감한다면 다음 생에서 또 다른 어떤 인연으로 또 발현되겠죠.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다음 생 뭐 관심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생에 소울메이트요, 뭐 예를 들면 카르믹한 사랑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이 순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생에도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었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겠죠. 지금 현생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무엇인가 내가 했기에 지금 현생에서 이런 관계성을 마주친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그게 카르믹하다, 누군가가 그랬는데 카르믹하다라고 얘기했다, 누군가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 사랑 자체가 운명적이요, 내지는 궁합이 맞네, 내지는 아예 궁합이 아주 안 맞네, 아예 안 맞네 라고 뭔가 얘기를 들었다 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같은 인디케이션일 수는 있겠죠. 제가 그렇게 확정을 못 짓지만 뭐 카르믹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뭔가 존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너무 많죠. 뭐 재물부터 시작해서 종교, 철학, 우리의 어떤 가치관, 뭐 아까 이 애국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가와 나눈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 포함되죠. 그걸 다 던져가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다 할애를 해준 것만, 희생을 했건만, 희생을 하라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에서 응당 이 사람한테 올곧이 돌려받으려면요, 이분들하고의 어떤 소울 컨트랙트, 알지? 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의미하고 나한테 소울 레벨의 어떤 해피니스,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런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소울 레벨 행복감을 줄 것이다. 당신도 나한테 계속 달라. 그러면 나는 계속 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나가야 되겠죠. 리드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 사람이 리드하는 부분이, 사랑에 대해서 리드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단편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거국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좋은 사랑 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 또한 희생을 강조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라고 알아들었을 때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또 웃기 시작하네요. 제가 또 웃기 시작하는데 리딩 하면서 여러분들 이분들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상대방 분들 지금 있으시다면, 있고 내가 한도 끝도 없이 내가 퍼줬다, 내가 희생을 참 많이 해줬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알려드릴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또 미래의 연인한테 희생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분들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분들,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큰 희생인데 이 상대방 분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모르면 안 해주면 그만이겠죠. 좀 안 해주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남부럽지 않은 게 많이 느껴져요. 남부럽지 않은 거. 근데 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지 말라고, 희생하지 말라고 제가 딱 잘라서 처음부터 얘기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유도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면 알려드릴 텐데, 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희생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저는 이게 다 여러분들 좋자고 지금 컨퍼메이션이 바로 돼가지고 여러분들 좋자고 지금 희생하신 거죠. 희생이 아니라 그게 뭐라 그러죠? 조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힘이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힘들, 남아도는 힘들, 내지는 남아도는 어떤 것들. 아닌데 뭐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뭐 조력을 다 해줬다, 뭐 인맥을 넓혀줬다, 나는 뭐 금전적인 제공도 해줬다. 남자 여자 다 같이 있는 리딩이고요. 그랬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로 조력해주는 거 있잖아요. 흡사 선배나 은사님 같이 이렇게 조력을 다 해주는 거 있잖아요. 물신양면 조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력을 못 해주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또 조력을 해주시는 분들처럼도 보이진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 하나를 주었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리워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바터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강아지를 한 마리 내가 줬다. 강아지를 한 마리 줬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뭐 송아지를 돌려준다든지 토끼를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터링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분들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은 좀 안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하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좀 안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맞고 안 맞고는 뭐 운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르다고,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과 비슷하다, 나는 이 사람들과 바터링이 된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바터링 된다라고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어떤 지향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는데 매진을 많이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이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상대방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내지는 중요한 관심을 받는 사람처럼, 내지는 중요하게 무엇인가 런칭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출발선상이나 시작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블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력을 해주셔야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이런 땡땡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런 자격증을 딴다면 땡땡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막연하고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그 자격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오퍼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조력 부분에 있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당장의 조력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 내지는 그 사람이 나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거나 의구심을 품을 수 있으신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뭐 그렇기보다는요, 이분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에스펙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지는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보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상 받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조력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틀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이분들이 사이좋게 공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해드리는 리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들 내심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여러분들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분들을 만나시던 간에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조력 없이도 이분들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돼서 아쉬워, 이런 게 없어서 아쉬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도움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을 메꿔줄 사람이 필요해, 뭐 아주 작게는 이런 거겠죠. 나는 다른 일을 다 잘 할 수 있는데 뭐 외로워서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걸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 분들이 상당히 뭔가 디맨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갈구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트랙트 시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이나 판타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감수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한테 딱 떨어지는 표현은 아니지만 코미디나 유머로 말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다큐로 받아들이는,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난 누구 아는데 라고 하면서 누구 인맥이 있는데 라면서 자기를 좀 부각시키시는 면이 있는데, 그 부각시키시는 면과 같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각시킬 때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부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도 부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과 내가 동급이에요. 친해요. 내 동창이에요. 땡땡 연예인과 내가 동창이에요. 뭐 과거에 누구 어떤 연인과 나는 이런 과거에 중요한 인물, 뭐 과거에 중요한 인물이 있겠죠. 누구든지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였어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귓등으로 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귓등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귓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력을 해주지 않고 내가 희생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금 봤을 때 희생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히 물질적이거나 재화나 재물이나 내지는 그렇게 재물로 치환될 수 있는 어떤 희생이 많이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느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거 있죠. 나중에 궁극에는 그게 돈으로 치환되다던가 내지는 직위로 치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굳이 조력을 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조력을 해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도 과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나는 하고 있다?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조력을 해준다? 라고 하신다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인지시킬 수 있나? 이 사람은 지금 봤을 때 정신없는 것 같아. 내가 퍼부은 어떤 시간적인 조력들, 시간으로도 치환될 수가 있겠죠. 해석될 수가 있겠죠. 돈도 그게 쌓여져 나가려면요, 시간이란 게 필요하죠. 당장에. 물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 돈 자체가 지금 보여지는 재화나 재물이나 명성 내지는 어떤 권력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반영된 어떤 것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력을 해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땐 당연히 그 시간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돌려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분들한테 가장 잘 먹힐 만한 어떤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 한마디 있죠. 딱 꼬집는, 내지는 정의를 내려줘요. 내 희생은 이런 거였어 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말. 그것도 굉장히 스윗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말을 지금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해주기 전에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말들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근데 대신에 제가 오히려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주기도 전에, 희생하기도 전에, 내가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게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낯간지러워서 못한다? 그게 무슨 임팩트를 미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임팩트를 미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게 이분들 카드이기도 해요. 이분들은 귀로 듣지 않으면요 몰라요. 반드시 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흡사 1 더하기 1은 2예요. 2야. 알지?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얘기하는 건 나는 당신이 만들어준 세상이 너무 짜릿해요. 기분이 너무 업돼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짜릿한 세상, 그리고 기분을 업시켜준 그런 모든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라고. 그게 뭔 해괴한 소리냐. 굉장히 모호하다? 이분들 이거가 통해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이게 얘기가 통해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캔디예요. 캔디, 귀에. 그럴 때는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남녀가 굉장히 해맑게 지금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그 밝은 비전을 보고 있죠. 나랑 같은 비전을 봐주는 사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준 희생에 대해서 응당 줘야 하는 보답이나 보상이라고 생각은 이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밖에 없는, 해줘야 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보상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나한테 더 큰 선물이 돌아왔네라고, 뭐 사랑 이상의 어떤 더 큰 선물이 돌아왔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짜릿한 세상, 이 업되게 만드는 기분들, 너무 흥미진진한 이런 추억들, 영원히 잊지 못한다. 영원히 잊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꼭 헤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잊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문맥은 만드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짜릿한 추억조차도 내가 떠올릴 때마다 나의 기분을 업되게 만든다. 짜릿하게 만든다.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나는 어떤 당신과의 미래가 있는지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라고. 그 짜릿하다, 기분이 업된다, 익사이팅 된다. 그런 단어 많이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희생을 기꺼이 하니, 희생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니 당신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제가 그 말씀도 드릴게요.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한테 약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주지?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지 안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분들이 뭔가를 퍼부어 주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희생을 했건만 이분들이 뭔가 퍼부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행복감, 만족감, 쾌감, 그리고 실제로 업되는 기분들, 그 추억들, 그리고 뭔가 가치 있다는 느낌들. 조금은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관심을 안 주시는 게 조금 느껴져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하시는 일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어디에 빠져 있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들 있죠? 그거 그냥 인터넷에도 널리 퍼뜨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사람 다 보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이렇게 그 사람 면전에 두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낯간지럽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진지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 퍼뜨리세요. 이 사람 볼만한 데나 뭐 예를 들자면 나의 한마디 뭐 이런 거 섹션도 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게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메시지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고민사항이 지금 보여졌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지금 이 카드도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카드가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미 좀 희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어떤 기분 나쁨?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상처처럼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약간 분개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뭐 먹튀 아닌가? 내지는 내가 이렇게 조력과 희생을 해 주었건만 이 사람은 뭐 다른 뭐 수순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신다면 이분들이 뭔가 떠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같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신경질 반응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분들이. 그럴 때는 지금부터 뭔가 픽스를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이 부분은 일단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그냥 어떤 과거의 추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는지를 계속 상기게 시켜주고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다면 다시 만났을 때 이분들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이분들한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난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너무 업됐었다라고 하는 이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희열들 당신이 줬던 어떤 추억들이 얼마나 희열이 있었는지 나한테는 유의미하게 희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요. 이 지나갔던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잊으시는 것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내가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받고 계산이 끝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꺼이 해줬던 희생이잖아요. 기꺼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산받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되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뭐 미련이 있다. 난 아직도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더 씁쓸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어떤 것도 난 되돌려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조력을 많이 해주신 게 느껴져요. 이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 비전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주면 줄수록 내지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주면 해주었을수록 그 사람 인생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었던 사랑의 이름으로 해주었기에 이분들조차도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미처 이분들이 프로세싱할 시간도 없이 계속 본인의 어떤 신경질 반응 뭔가 받고 싶으면 달라고 얘기해라고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하겠지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죠? 뭘 달라고 해? 돈으로 다 나한테 돌려줘? 내가 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말들 있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주는 어떤 짜릿함들 그분들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과 동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 한마디랍니다. 굉장히 주술적인 말 한마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눈에 승인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든 보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또 에너지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 미래에 만날 사람이나 뭐 과거에 만났던 분이나 현재 만나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보답 부분에 대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조력으로 내지는 여러분들 희생으로 상당히 지금 진취적으로 잘 나아가시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상당히 이분들이 뭔가 변화했다, 진일보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곳으로 자기들이 미처 가려고 생각 못했던 어떤 것들로 진일보한 게 많이 느껴져요. 급사 뭔가 다른 스테이지 있잖아요. 다른 더 큰 무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또 어디 멀리 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분들도 여러분들 그리워하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 같이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미래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진일보하는 다른 무대에서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좀 볼까요? 에너지를 보고 이 리딩 좀 줄여볼까요? 에너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동반자 관계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요절복통하게 돌아갔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이요. 최근에 더 많이 과거 일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내지는 미래에 이르든 굉장히 요절복통하게 더 많이 생각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해주기만 하는데 내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게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했다. 결과로 돌려받지 못했다. 내지는 뭔가 내가 꿈꾸는 어떤 가정생활, 결혼생활로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최근에 뭔가 자극했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은 놔주시고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뭐 내지는 미리 내가 못 박아 놓겠다. 내지는 중간중간에 내가 계속 못을 박아서 이 사람한테 반드시 어떤 부분이든지 이 사람의 어떤 제스처이든지 이 사람의 어떤 사랑이든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같이 다가와서 고맙게 생각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획득하겠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같이 명성을 쉐어하는 이 사람이 성취했던 걸 같이 나도 쉐어하고 싶다. 쉐어 받고 싶다. 나도 그 옆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마한 희망, 소망으로 시작된 어떤 희생이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지금은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이렇게 좀 좁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나아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에너지에 있었을 때는 조금 답답하고 깝깝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 짜릿하다, 업된다, 익사이팅하다, 트와일라이트 존 같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또한 그 희생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상대방 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 그 표현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메시지가 나온다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트랙트 시키는 이 상대방 분들, 과거에 있었던, 현재의 연인을 보고 있던, 미래의 연인을 보고 있던 간에 상당히, 이 상대방 분들, 굉장히 뭔가 치유불능의 어떤 낭만적인 연인처럼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나 뵌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 무슨 로맨티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로맨티스트세요. 여러분들이 어트랙트 시킨 그분들 상당히 로맨티스트세요. 봤을 때 굉장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상당히 사회 진출도 하고 뭔가 이렇게 번듯하고 스탠다드 같은데 또 거기다가 굉장히 주인공을 열렬히 사랑하는 옆에 꼭 와 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상당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 있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희생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하신지는 메시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한 거에 만약에 있다 칩시다. 무엇을 희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생한 게 있다 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기분 나빠 하시지는 마시고요. 시간이든 내가 무엇이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이 말씀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희생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종교를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종교가 문제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철학이나 여러분들의 자유로움, 여러분들이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유로움이 있죠. 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내 자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뭔가
침해해가면서 내지는 버려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희생해 주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누구한테도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누구한테도 그런 식으로 절대 희생을 해주지 마세요. 내가 박탈당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유가 박탈당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지는 뭔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자유를 박탈당한 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누구 부로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뭔가 사랑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움과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의 편익, 내지는 여러분들의 가치, 내지는 여러분들의 신념을 바꾸시지는 마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뭐 이런 생활 패턴 자체가 이 사람과는 안 맞는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로움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뭐 종교를 바꿀 생각이 없다. 나는 뭐 당신 집안이 뭐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인데 그 유교를 따를 생각이 없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관습이나 풍습에 대해서 좀 약간은 다른 문화에 계시는 분들과 마주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땐 상당히 또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는요. 충분히 그 목소리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무엇을 희생을 하셨나요, 근데? 그 사람의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죠. 이분들, 이 상대방 분들, 앞으로 미래에 만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본다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상당한 어떤 보탬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 이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고 할 때 끊임없는 어떤 관심과 배려겠죠. 관심과 배려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관심과 배려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이 관심과 배려를 안 해줄 때도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흡사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장을 딱 덮죠.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책을 읽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흡사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랑이라는 것과 관계성이란 건 그렇진 않죠.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이 터지고 또 기쁜 일도 생기고 내지는 슬픈 일도 생긴다던가 내지는 인터랙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던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데 흡사 개선은 뭐 냉정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내가 이만큼 해주면 끝일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해주면 끝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끝이 나고 그 다음은 흡사 살짝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착각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은 모든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흡사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나면 끝날 것처럼. 근데 뭔가 다른 일이 계속 터지죠. 우리가 인간들과 인터랙션을 끝내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어떤 다른 안건들이 생기죠. 같은 이슈들이 생긴다던가 반복된다던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희생을 딱 요만큼만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준지도 여러분들 인지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충성어리게 굉장히 해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을 해준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다. 그거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나도 개의치 않고 또한 또 해준 거에 대해서 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한다. 난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또한 여러분들은 그거 해주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이게 끝일 것이야. 이 이상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그러면 이만큼만 해주려고 흡사 무엇인가 고용관계처럼 이만큼만 해주려고 나한테 나타난 건가? 그리고 나를 가지려고 해? 라고 상대방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상대방 분들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도 굉장히 영리하신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능히 귀취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분들이 엄청나게도 진짜 치유 불가능한 어떤 로맨티스트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계산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지는 어떤 인과관계나 내지는 어떤 인간 관계성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다그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희생했던 게 뭔가 가치가 없다, 무가치다 라고 얘기해 드린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교를 바꾼다든가 내지는 뭐 이사를 간다든가 직장을 옮긴다든가 내지는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내지는 뭐 이민을 간다든가 뭐 그 사람이 이민을 왔기 때문에 내 생활이 요절복통 돌아간다든가
여러분들한테 온다면, 이사를 여러분들한테 다른 타 지역에서 온다면 여러분들이 뭐 케어를 해줘야 된다든가,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죠. 관심도 많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해안도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 부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희생했었던 거에 대해서 능히 100% 200% 돌려줄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치유 불가능한 로맨티스트니까요. 또한 치유 불가능한 로맨티스트들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옆에는 절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속해서 머물러 준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치유 불가능한 로맨티스트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만큼 포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게 끝이니까 난 이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무엇인가 돌아가겠지. 흡사 그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안 느껴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려요. 그냥 그러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굉장히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뭔가 결혼으로 접어든 상태가 많이 느껴져요. 당연히 그룹 3번 분들 전체는 아니겠죠. 아직 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희생을 한다. 결혼 생활 중에 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 집안에, 제가 그래서 유교 부분도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명절이나 이런데 그들 뭐 풍습과 문화에 내가 따라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 내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게 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희생을 했는데 뭔가 좋은 어떤 결과치로 드러난다기보다는 뭔가 더 요절복통한 걸로 드러났다면요, 그게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흡사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희생이 뭔가 여러분들이 값을 매기려고 하고 값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값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해주는 희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나한테 값을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가격표를 붙이려고 하네라고 냉정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 편탄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강조를 해놔, 공치사를 받을 수 있냐, 내지는 이 사람한테 주지시킬 수 있냐. 이분들의 어떤 지성이, 상대방 분들의 지성이 많이 느껴지는 걸 봤을 땐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더 많은 생각은 가지에 가지를 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당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 난 너무 행복하다. 당신을 떠올리는 거는, 당신은 하나를 나한테 줬지만 당신이 준 걸로 인해서 나는 100개, 200개를 생각해낼 수 있고 세상 천지를 내가 뒤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아이디어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주지시켜 주세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 나 그 말 못하겠어요.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은 강요할게요. 당신이 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기에 이 상대방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생각만 주입을 시켜주고,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고, 한 가지 인터랙션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걸로 이 사람의 어떤 뭔가 모든 비전과 아이디어와 이 사람의 어떤 어나토미라고 그러나요? 자기의 어떤 자율권, 자치권을 다 채워넣는구나. 이 사람의 어떤 전체, 인생 전체를 채워넣는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 상대방 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분을 만나시든지요, 이 상대방 분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난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은 못 줘. 이제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을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 상대방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안 할 수 있다고요. 염치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염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것 뿐이에요. 염치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 사람한테 다시 뿌려줄 수 있는 어떤 안정감, 성취감, 사랑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받은 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1번, 두 가지. 1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리라는 생각을 조금은 안 들어요. 사실은. 무엇을 희생을 하셨는지 조금은 저한테는 좀 안 들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룹 3번 전체에 대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희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람한테 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알아듣게.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당신의 생각 하나가 나한테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보내준 나한테 네거티브한 시그널은 나한테는 네거티브한 감정으로 다 나를 휩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집에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 모든 포지티브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에 대해서 당연히 응당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람들은 대갚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포지티브한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이 관계성의 자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뭔가 생활을 영위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뭐 내지는 과거에 영위하셨던 것도 많이 느껴지고요. 또 미래에도 그러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결혼을 하신다던가 내지는 동거를 하신다던가 하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 이 상대방 분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챕터를 끝내고 나면 나는 끝낼 거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이다. 결혼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일상 차려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지만 뭔가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 부모님을 챙겨줬으면 그만 아니. 이 챕터는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실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요. 굉장히 냉정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값을 매기려고 하네. 나한테 값을 매기려고 하네. 나한테 자꾸만 가격표를 붙이게 하네. 라고.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성을 끝내라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금 봤을 때는 훌륭한 연인을 만나셨고 또 지금 앞으로도 만나실 거니까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 불가의 어떤 굉장히 로맨티스트라고. 거기다가 또 어떤 감각도 있어요. 사회적인 감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 로맨스와 사회적인 어떤 성취와 이런 에너지가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다 같이 있는 리딩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놓친다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 주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으리라는 생각이에요. 당신의 어떤 생각들을 수십만 개의 생각을 떠오르게 만든다. 그걸로 나는 오늘 하루를 다 채울 수 있다.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그분이 컨퍼메이션 받아볼까요 또? 그러니까요.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쁘다. 내지는 톡식하다. 그래서 뭐 디톡스가 필요하다. 클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조금은 여러분들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냐라고 하신다면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끝내고 해줬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관계성은요. 이게 숙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뭐 적금도 아니고요. 적금 우리 뭐 기간까지 다 납입을 하면 끝나죠. 뭐 내지는 대출금 뭐 다 갚고 나서 기간까지 다 갚고 나면 끝나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볼까요? 이 부분. 매직인 거예요. 사랑은 매직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매직을 실시를 하는데 그 끝을 여러분들의 결과치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돼가는 밥이냐? 라고 한다면 근데 오히려 다 돼가는 밥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희생까지 해줬는데 진짜 희생까지도 해줬는데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살짝은 이 매직 자체의 주문의 마지막 터치 있죠. 터치 자체가 필요한데 그 터치 자체를 그냥 나는 어떤 이 매직 자체를 실행해 봤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매직 자체를 실시를 했으면은 그 실시한 결과치에 대해서 응당 받아 챙기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난 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제가 수십 가지의 예제를 들어드린들 이 메시지가 가장 클리어하게 들려요. 저한테는. 오히려 메시지를 받아볼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흡사
매직을 걸려면, 상대방한테 매직을 걸려면 매직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널 터치도 필요하겠죠. 파이널 터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여러분들이 좋게 포지티브하게 이 사람한테 말을 해놓는 거겠죠. 미리미리. 회사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그러니까요. 공치사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공치사지만 이게 약간은 이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와 있었는데 약간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살짝은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희생 자세에서. 조금은 그게 여러분들이 희생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종교를 바꿨다. 그 사람 풍습으로 바꿔줬다. 이사까지 가줬다. 알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희생이고 큰 희생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여러분들 희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서치어 굿 아이디어. 난 이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겸사겸사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였던 것 같이 느껴져. 오히려 나 이사 가려고 했었어. 나 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했었어. 내지는 그 사람과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원했었어. 어쨌든 내가 회사 바꾸려고 했었어. 회사 이직하려고 했었어.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득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하셨다는 생각은 조금은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이유였건 단기적인 이유든 중장기 이유든 굉장히 먼 미래 100년 뒤를 바라보는 어떤 계획이었던 간에 볼까요? 또 한번. 그러니까요. 이 상대방 분들이 느껴지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요, 이 로맨티스트이자 동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민하세요.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미루어 시키는 거 있죠. 뭔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얘한테는 못 주겠어. 그룹 3번 분들한테 더 이상 못 주겠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룹 3번 분들한테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끝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끝지점이 있죠. 이 관계성의 끝에 와 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완전히 이 관계성의 궁지에 몰려 있다. 더 이상 해결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세우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주술적인 어떤 비밀의 표현들 있죠. 진짜 난 당신 생각 때문에 내 이 하루를 다 채울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나한테 준다면 나는 그게 100개, 200개, 300개, 수십만 개의 밤하늘에 박혀있는 별빛처럼 나한테는 그렇게 많은 생각들, 당신의 생각을 떠오르게 만든다라고 이분들한테 주시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부분에 상응하는 밤하늘의 별빛에 상당히 상응하는 달을 가져다 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어떤 희생을 기꺼이 하시는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그룹 4번 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희생 안 하고도 여러분들 사랑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만큼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잘 부합되는 그 어떤 사랑이든지요. 뭐 꽃에 뭐 들판에 핀 꽃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길 잃은 어떤 동물? 정처 없이 떠도는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자체가 충만하신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요. 오로지 그런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신 게 맞다라고 에너지는 느껴지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상대방한테 울려 퍼지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메시지가 나온다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어떤 분들,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을 한 만큼에 대해서 희생을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 분들이
잘 된 게 느껴지는데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의 희생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출도 많이 하신 것도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희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분들이 조력을 많이 받은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헌신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흡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헌신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헌신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흡사 여러분들 자체를 다 승화시켜가면서 불태워가면서 뭔가 희생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서 하시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은 제가 이거 폄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트레이드다, 통상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응당 거기에 대해서 받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받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오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한간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하래.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라고 핀잔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저는 뭐 나는 뭐 금전을 생각하고 내지는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나는 그 진짜 우러나서 네 알고 있어요. 우러나서 하신 게 있는데 그래도 내심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는 부분, 그 사람한테 뭔가 돌려받지 못한 뭐 보상이든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이 준 마음만큼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좀 뉴럴릭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를 하시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 봐가면서 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한테 잔걸음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주지는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리뷰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상대방 분들이 응당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하는지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지 내지는 그걸 이 사람들이 뭔가 발판으로 사용하는 거지. 뭐 각양각색이겠죠. 근데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발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 양반이 오늘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그룹 사원분들. 이 양반을 봤을 때는요, 이 상대방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희생양 삼아서 발판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성취를 거머쥐었다, 자기가 편익을 봤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무슨 코즈믹한 파워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서 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인간응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들 어르신들 얘기하는 인간응보처럼 이분들은 쉽게 그 다음엔 일이 진행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나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내지는 과거에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분들 지금 당장에는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악담을 하거나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 다가오는 어떤 먹구름이 많이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그럼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할 때는 그분들 이제 미래에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1번 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던 무슨 결정을 하던 간에 제가 오히려 부탁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게 비밀 연애나 비밀 사랑이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을 품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들 있죠. 뭔가 그냥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주변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라고 하신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여러분 혼자 짝사랑 같은 부분이죠. 짝사랑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4번 분들은 짝사랑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짝사랑 뭐 한 2, 3일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2, 3일. 뭐 그냥 한 달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정도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반응을 안 보이면요. 여러분들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망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시그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뭐 한 달 이상 반응이 없다? 혼자만 애간장 태운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중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 있죠? 그 호사스러운 사랑 누리시는 분들이지 그런 사랑 누리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트레이드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아픈 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니 네가 그렇게 뭐 계산도 약하고 셈도 바르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셈도 빠르지도 않고 굉장히 정서적이고 정적이고 인정 많고 이런 사람이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뭔가 통상이라고 생각하고 물물교환이라고 생각하고 뭘 했다고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당히 돌려받겠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애당체는 아니겠죠.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안 나왔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겠죠. 내가 그냥 우정 때문에 그렇게 준 거야. 그 사람이 조그만 힘이 필요해서 내가 힘을 보태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냥 엑스트라 타임, 엑스트라 재원, 리소스,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 뭐 여러분들의 격려, 여러분들의 동료, 이런 걸로 채워졌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엑스트라로 있으니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이렇게 뭔가 뉴럴한 거죠. 굉장히 우울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난 데미지를 입었다? 뭔가 속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신다면은 어쨌든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희생할 때는요, 본인이 없어져요. 그냥 본인이 없어진 거죠. 흡사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뭐 여기선 지금 인디케이션은 안 나오는데 저한테 들리는 거는 그래서 엄마의 헌신 같은 거 있죠. 제가 한 번은 어디 짤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엄마의 그 헌신 관련해가지고 짤방 있죠. 그 자식을 키우는 뭐 포스터 차일드라고 그러나요? 입양한 자식까지 해가지고 총 뭐 10명이 넘는데 그 10명의 그 식사와 도시락과 또 간식과 이런 걸 챙겨주는 그 엄마의 헌신적인 모습 있죠. 진짜 자기 친자식부터 해가지고 입양한 자식분들까지 다 챙겨주는 그 엄마의 헌신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진짜 난 뭐 바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느껴져요. 난 바라는 거. 근데 바라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발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 희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니까, 내 희생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인가요? 여러분들이 희생양인가요? 이 사람한테는? 말이 또 중간에 제가 또 흥분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요. 엄마의 헌신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어머니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헌신같이 느껴져. 하지만 엄연히 자식 간의 어떤 헌신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헌신은 다르겠죠. 제가 지금 이 설명할 때 굉장히 지금 외나무 다리를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다르겠죠. 달라요. 그 상대방이 반드시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룹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 보상을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분이 상대방이라면. 현재.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로 이 사람들한테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샤우팅을 할 수 있는지, 또 희생에 대해서 내가 우회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지시켜줘야 되겠죠. 이 상대방 분들 굉장히 이렇게 힘차고 당차신 게 많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없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만든다. 나를 웃게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주지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옆에 존재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책임감을 돌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 존재 내가 준 그거에 대해서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 그거에 대해서 너는 네 존재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덩어리라면 그 덩어리는 나한테 갖고 있는 거야. 담보로 난 가지고 있다라고 주지를 시켜주는 거야. 말이 약간 뉘앙스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면 저렇게 들리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한테 알아들을 때까지는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당연히 그 존재 자체 있잖아요. 이분들 뭔가 존재 자체 있잖아요. 뭐 엑시스텐셜이라고 그러죠.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상대방분들. 여러분 앞으로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서 희생을 기꺼이 해 주신다면, 안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해 주시게 된다면, 이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존재로 인해 가지고 뭐 물질도 나오고 재화도 나오고 뭔가 사회의 어떤 통념도 나오는 거고 인간도 나오고 문화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당신이 그렇게 철학적인 가치로 여기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 얘기 상당히 상대방 분들 얘기 상당히 많이 들리네요. 어쨌든 오늘따라 이 존재 자체에서 넌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넌 네 존재를 나한테, 당신의 존재를 나한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당신의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없어도 난 당신 존재, 그 당신의 부분적인 존재 때문에 난 웃을 수 있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만족스럽다는 거야. 성취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완성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뭔가 주었는데 그 준 거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 존재를 줬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겠죠. 뭘 줬지? 내가 뭘 받았지? 공짜로?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계속 주지를 시켜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상대방이요, 주지를 시켜주고 당신이 빚졌네 라고 얘기해주는 게 가장 올바라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빚졌다라고 생각 안 해요. 애당최. 계산적이라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약간은 그래 보여져요. 저한테는.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재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뭔가 뭐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뭐 철학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다 어쩐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발현하는 건 굉장히 재물과 재화와 권력 위주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권력 위주인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라도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그러면 숭고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한다면 숭고했어요. 이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을 뭔가 발판 삼아가지고 희생양 삼아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분들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느껴져요. 이분들 뭔가 폄훼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든 없든 간에 불가피하게 이 사람이 옆에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뉴럴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멜랑콜리 우울하다, 자신이 없다, 내가 도대체 뭘 해줬는지 모르겠다, 내가 준 건 사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봤을 때는 이분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미래에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매지컬한 그런 표현법들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의 히든 카드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당신 존재는 담보로 잡고 있다고 내가. 갚으시오. 라고 계속 주지를 시켜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알아들어요. 반드시 그 말을 해서 이분들과 이렇게 뭔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성취하는 것들이 있죠. 이 성취에 여러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분들 아까 먹구름 부분 이분들 리딩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주의하는 게 또 구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여졌을 때 구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리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뭔가 구설이나 이런 것들 망신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미 구설 자체가 망신이죠. 그러니까 좋은 걸로 뭔가 신문에 난다고 해도 들똥말똥한 세상에 지금 봤을 때 구설이란 것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권력지향적이거나 재물지향적이신 분들 또 내지는 상승지향적이신 분들한테 상당히 데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크레딧은 조금 깎을 수는 있겠죠. 좀 여기까지 봐봤고요. 좀 계속 볼까요? 제가 왜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알고 싶어 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두루두루.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 얘기는 해드렸어요. 뭔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희생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 값은 뭘까요? 그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값이 뭐였는지?
내가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속였다, 나를 사기쳤다, 먹고 튀었다 라고 한다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애당초에 원했던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알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겠죠. 뭔지는 뭔가 언약이나 이런 거겠죠.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리딩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미래에는 또 어떤 분들을 만나실지 모르니까요. 제가 교집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분들 생각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답니다. 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모양새를 잡아줘야 돼요. 이분들을. 처음부터. 그리고 이분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완벽했어요. 거기 있었고 완벽했어요. 그리고 거기 계속 존재할 거예요. 현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은 순수했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더, 만약에 이게 현재나 뭐 과거의 분들 보고 있다면 더 화가 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나는 속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속았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바터링이 돼야 되고 통상에 가까웠다면, 이게 물물교환에 가까웠다면 여러분들도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해보신다면 좋겠죠.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건지, 내지는 나의 어떤 행동, 저한테는 약간의 행동이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뭔가 계속 나눠주는 거 있죠. 그냥 진짜 엄마, 자식을 10명 키우는 엄마의 어떤 그 모성애 같이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나눠주는. 그럼 엄마가 나눠주는 건 상당히 많겠죠. 뭐 물질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관심? 어텐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또 힘듦, 노고도 있을 거고요. 엄마의 어떤 헌신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땐 지금 헌신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들 생각할 때는 당연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저한테는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생각을 너무 빨리 짧게 해서 문제인 것 같이 느껴져요. 뭐 어떤 한간에서는 이분들 상당히 생각이 빠르다? 예를 들자면 결단력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겠지만요, 단점은 있어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조금은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헌신이 더 가까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돌아오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근데 돌아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뭐 과거 분들이나 어떤 현재 진행형에 있는 분들이라면 나한테 완전히 돌아와서 픽스된 사이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그래 보여지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좋은 물물교환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물물교환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현명한 물물교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이게 과거의 일이라면. 돌아오냐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래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또 미래에 계시는 분들, 난 미래에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서 헌신하게 되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조차도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어떤 성취를 하겠다라는 거 있죠. 이분이 성취를 하려면 주변의 관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주변 또 여러분들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력이나 내지는 관계의 화합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력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이 미래의 분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헌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어떤 갖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진급 심사가 있다든지 뭔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이 사람들이 고비고비 넘어야 하는 거 있죠. 뭐 집안일이요, 뭐 요절복통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해결할 때 손밖에 있는, 이 사람들 능력치 밖에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 있었을 때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느껴지고 재능이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이던스 같이 많이 느껴져요. 이 상대방 분들의 가이던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에너지와 노고가 이 사람들한테 헌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또 볼까요? 제가 아까 그 존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담보로 잡혀 있다. 뭐 애둘러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내 옆에 없어도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존재만 생각한다면, 당신 내 옆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기쁘다, 행복하다, 희열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주지를 시켜주라고.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뭐 내가 옆에만 있어주면 되네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의 존재 그 자체. 여기 놔두고 가 라고.
가려면. 자, 볼까요? 굉장히 협박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들 조금 약간 그런 부분 필요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두 장이 나왔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반드시 이런 스탠스 자체는 조금 바꾸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부탁드릴게요. 스탠스 자체를 바꾸시라고 제가 이미 얘기는 많이 해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그분이 아니오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마세요. 지금 뭔가 분리 상태에 있다?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건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또 추구를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실제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난 모르겠다. 난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근데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요. 조금은 뭔가 구설이나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부분 좀 주변이 이제 상황이 조용하게 돌아가리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도움, 가이던스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지금 나는 이제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한테 헌신을 하게 되는지 희생이 아니라 헌신을 하게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요. 네,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 자체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목적성을 가져다 주고 사랑의 목적은 아니지만요. 엄청난 희열과 감동을 가져다 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분들한테는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나랑 같이 있게 되면 당신의 존재 자체는 나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에너지를 좀 볼까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양하게 나오고 에너지를 보고 마지막에 컨퍼메이션을 좀 받을까요?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날이 지났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12일경에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10월 12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리딩하는 시점에서 상관없이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10월 12일경이나 내지는 7일, 10월 7일경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혹시라도. 그랬다면 여러분들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희망적인 것도 있고요. 고무적인 것도 있고 아직 돌아올 수 있는 행운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으로 나는 무엇인가 또 헌신하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냐라고 한다면 10월 한 18일이나 30일, 10월 30일 좀 지날 때까지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요. 이 존재 자체를 쉐어한다는 거 있죠. 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많이 느껴져.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거 있잖아요. 끈끈한 거. 서로가 성도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원탁의 기사가 좀 떠오르는데 왜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군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등한 레벨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내지는 그 파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쪽에 있는 영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 전체 스테이트 있죠. 뭐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자체가 존재하는 거는 나도 힘이 있고 너도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파워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 사랑의 밸런스가 맞고 신임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 가장 존재할 수 있겠죠. 거뜬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컨펌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희생하시는지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희생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희생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무엇이 있는지 표현이겠죠. 를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룹 5번분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네요. 근데 사랑을 하시게 되면 이 자존심 뭐 어쨌든 간에 리딩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하시게 되면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런 어떤 분들은 전혀 아닌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거에 느껴져요. 이렇게 단방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 단방에
그 결과물들이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금방금방 보여주는 결과물, 피드백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냐라고 한다면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이 상대방 분들이 같이 느껴지는데 이 상대방 분들의 어떤 프로젝트, 그들의 어떤 성취 욕구, 내지는 그들의 어떤 인생 방향성, 그들의 성취겠죠.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조차도 몸을 던져버리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능히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건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고 있었던 모든 그런 자만심과 자존심? 뭐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봐주냐에 따라서지만, 뭐 우리가 그 주체로 봤을 때는 자만심이나 자존심이나 다 똑같은 말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행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랬을 때 어떤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독립성?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행 능력이라고 그럴게요. 어떤 실행 능력에 대해서 다 던져버리시는 게 느껴져요. 이 상대방 분들한테. 다 던져버리는. 올인하냐라고 한다면 살짝은 올인하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먼저 들려서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원했나 안 원했나는 둘째 치고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던져줬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재물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지는 여러분들의 기술이든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힐링하는 어떤 힐러의 파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렵고 공공할 때 여러분들이 끌어내주는 물속에서 건져줬을 수도 있죠. 실제. 내지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주는 구조자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구해줬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탁월하신 것도 느껴져요.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들 언제 뭐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었나? 라고 얘기를 하는 내지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분노나 붕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요, 이 상대방 분들은요, 그냥 던지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쭉. 이 상대방 분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대방 분들 쭉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미래의 분들도 마찬가지로 반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플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분들이요 그거를 몰라서 예를 들자면 막 내뱉는 말들은 아니지만요 이 사람들도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몰아붙이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아둔하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둔하게 나오는 거 있죠. 내가 뭘 어쨌기에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좌절과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실 때는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독립적인 거나 여러분들의 바운다리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은 그래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운다리를 좀 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포스가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진취적인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고요. 그 진취적인 스타일의 분들이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 같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여러분들 그 자체를 많이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존재 그 자체 있죠. 여러분들이 픽서가 되는 거예요. 흡사 뭔가 접착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순간 접착제 같이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접착제로 다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뭔가 진짜 힐러의 어떤 자질을 가져야 아니에요. 지금 그런 리딩을 하는 리딩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힐러이든 무엇이든 간에 흡사 굉장히 힐러라기보다는 뭔가 픽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 방향성을 다시 틀어주고 다시 계획을 짜주고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흡사 답은 나왔지만 그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상당히 이 상대방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규칙들이나 가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끊임없이. 근데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멘토이자 인생의 지도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사랑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냥 던져주는 게 있어요. 길게 생각 안 하고 막 던져주는 거 있죠. 왜냐면 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라고 하면서 능청 떨면서 얘기하는 걸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절대 한치의 어떤 티끌도 없는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어떤 욕망들, 순수하디 순수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 어떠한 불의나 내지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폐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던져버렸던 거겠죠. 희생을 하셨던 거겠죠. 어쨌든 간에 계속 볼까요? 이 상대방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을 놓고 상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이 어트랙트 시키는 상대방 분들과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형제처럼 느껴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형제처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다? 굉장히 다르지만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르다는 거는 그냥 너는 그 집에서 태어났고 난 이 집에서 태어났고 뭐 성별이 다르다던가 예를 들자면 뭐 우리는 태어난 곳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다르지만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형제 같다 내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제 눈에는 형제처럼 많이 느껴져요. 흡사 뭔가 터울을 두지 않은 그런 형제분들 있죠.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형제인데 1년 내로 다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같은 해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볼까요? 좀 더 얘기를. 여러분들 다 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던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천연덕스러움 있잖아요. 천연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해맑아서 그래요. 그냥 정말로 그 순수한 욕정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었던 거고요. 약간은 바운다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던져주신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또 그만큼 느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화가 굉장히 격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볼까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을 조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다 던져주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조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냥 단어로 얘기해 드리자면 약간은 여러분들의 자존심까지도 그냥 던져줘 버려요. 그러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니? 뭐 그 사람들 막 도시락 싸서 챙겨주고 그 사람 뭐 이런 카풀 해주고 자존심 그런 자존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존심을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었을 때 조금은 뭔가 공과 사처럼 구분해야 되는 어떤 자존심들 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다 던져버리는 그 공과 사의 구분이 없이 다 던져버리는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뭐 바뀔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형제처럼 굉장히 순수한 마음. 내가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리하고요. 실제로도. 그럴 때는 이분들한테 계속 주지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희생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 분들도 정말 잘 알아들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순진무구해서 세속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계산적이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주지시키는 그 말 한마디는요. 나는 내가 나같이 느껴질 때는 당신과 있을 때뿐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난 내가 나를 느끼는 그 순간 자체는 시간 자체는 당신과 같이 있을 때뿐이다 라고. 그리고 당신과 있지 않을 때는 나는 내가 나같이 안 느껴진다. 그러나 상관은 없다. 당신과 다시 만날 거니까. 라고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부분 한번 컨퍼메이션 받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더 가까이 착이 돼가지고 이 순간에 같이 숨 쉬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주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네가 없어도 나는 숨쉬고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난 정말 숨 쉴 수 있어라고 하는 함의된 의미가 있겠지만요. 상대방 분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난 반드시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 사람 옆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된다. 내가 꿈꾸던 것을 뭐든지 반드시 이 사람의 어프로발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옆에 있어줘야 된다. 라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세뇌가 되겠죠. 세뇌처럼 되겠죠. 자연스럽게 굉장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은 난 나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퍼메이션을.
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울이 있네요. 이게 스케어링 미러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막 투시하는 거 있잖아요. 왜 멀리를 본다는 그런 어떤 투시하는 그 스케어링 미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딱 보면 거울은 아니죠. 보면은 어떤 물같이 이렇게 리플렉션이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너이고 너가 나야. 아까 형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까 형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이고 너가 나야. 근데 이게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성별의 차이 내지는 가정 환경의 차이 내지는 모습의 차이, 키의 차이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 눈에는 상당히 비슷해 보이세요. 실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자기를 반추하고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을 보면서 반추하고 서로 뭔가 학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겠죠. 사랑을. 러빙 미러.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겠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사랑스러운 거울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야지만 이 거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 뭐 나는 죽어도 그 얘기 못 할 것 같다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주면 또 몰라요. 둔해서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냥 너무 자기 일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빠져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뭔가 바쁘다, 뭐 어쩌다라고 할 때 계속 이해해 준다든가 그러는 것보다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쓱 다가오는 게 있으면 또 그거 잡으려고 달려나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생기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바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기껏 조력을 다 해줬는데 나 바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계속해서. 굉장히 형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 안 하고 나는 지금 현재 그냥 잘 지내려고 이런 표현 안 한다라고 하실 때는요. 조금은 그 결과치를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희생만 하시게 되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뭔가 얘기를 못 한다. 근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간지러우실 수 있죠. 여러분들 또 자존심이 있는지라 뭐 공치사 받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런 표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애둘러서 내지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나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억지로 하는 말?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희생 대신에 해야 하는 어떤 표현법을 지금 알아보는 리딩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여러분들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그었더라도요. 바운다리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사는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더 볼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의 능력치? 무엇을 주었는지? 그 공지사는 받아야 되겠죠. 바운다리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꺾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왜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여러분들도 잘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몸인데 그 사람만 잘 나오고 여러분들은 뒤에 이렇게 뒷전에 처져 있다? 뒤에 처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심과 동시에 또 시끄럽기도 하겠거니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내가 기껏 잘해줬더니 자기 행복을 찾아가지고 나랑 시간을 보내지 않네? 나는 헛수고했네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만끽한 성취는 나도 만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바운다리 내에서 해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공치사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사람의 성취는 여러분들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그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상대방 분들이 나가서 무엇인 짓을 하고 다니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들 조력으로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자기들이 2배, 3배로 느낀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또 끌어당겨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의 스승이 있고 이런 관념이겠죠. 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한번 보고 리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가 아니라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난 나를 느낀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난 날 느끼기 위해서 당연히 해주는 거고, 날 느끼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뭐 내가 날 표현하기 위해서 너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스케치북일 수도 있는 거겠죠. 표현해 주는 거고, 당신이 그러기에 나한테는 작품으로 다가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또 어디 못 도망가게 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분들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뭔가 정답게 이렇게 쳐다보고 마주보고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어떤 거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교차되는.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교차지죠. 두 분, 그리고 여러분들, 뭐 누가, 아직 나 없는데 나 찾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신가요, 이분? 그리고 상당히, 그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처럼 계속 아까부터 느껴져요, 처음부터. 근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죠, 사회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 사회에서 뭔가 뭐 대중을 이끈다? 내지는 지도자다? 스승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고. 스승의 안 보이는 스승이 있겠죠? 또 스승의 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스승이 있는 거고요. 모르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당연히 스승은 있었겠죠. 볼까요? 이 상대방분 좀 더 볼까요? 나는 앞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볼까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정치력이나 내지는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느껴져요. 연예인 같이, 내지는 뭐 미디어 쪽에 계신다던가, 그게 1인 미디어든 내지는 조직 내 미디어든 평론을 하신다던가, 내지는 뭔가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예인 쪽, 내지는 체육인, 프로 체육인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그 이외에 자기를 뭔가 이렇게 구두적으로 표현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는 것도 약간 느껴지고, 아주 약간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렇죠, 스승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여러분들의 자존심은요, 여러분들 한 반만 사용하시고요, 바운다리를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속끓인다던가 본인을 자책한다던가 내지는 곱씹는 것은,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쉬워하시지는 마시고요. 주고 나면요, 그냥 그건 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줬으면요,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준 거는 그럼 나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약간은, 이 여러분들의 어떤 속끓이는 게 느껴져가지고, 준 건 어떡하냐. 준 건 준 거죠. 준 건 그건 지금부터 정립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쌓아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좀 픽스해 나가시면 좋겠죠. 좀 볼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그냥 좀 주셨던 게 많이 느껴져요. 그냥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력을 다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 완벽함을 위해서, 완벽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등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력을 다 하신 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에 대한 희생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